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지난주 방송 댓글들 쭉 보니까 뭐 네. 새해에 열심히 좀 힘내서 다시 한번 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참 많던데요. 네네. 네. 저희는 뭐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좀 열심히 제발 28만 7천에서 멈추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근데 듣는 분들한테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분들을 좀 데려오셔야죠. 안 듣는 분들을. 맞아. 네, 그렇게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50만만 되면 정말 우리 정박님이 아주 힘내서 더 얼마나 힘이 나시겠습니까? 50만 되면 뭐 한다는 그러면 뭐 공약 한번 하세요. 공약? 네. 50만 되면 네, 그러면 정프로는 레깅스를 입겠습니다. 맨날 레깅스야. 레깅스 누가 보고 싶대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레깅스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뭘 원해? 원하는 거 해줄게 다. 아,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지선 씨도 혹시 뭐 있습니까, 걸 거? 저는 그러면은 한번 춤을 한 판 칠까요? 그거 안 보고 싶나? 정프로 레깅스가 뭐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 어떻게 네. 정박님께서는 네. 뭐 할까요? 아니 하지 말까요? 네, 물이나 한잔. 물이나 불이나 한 잔이라지. 네. 그러면은 지금 28만이니까 진짜 친구 한 명씩만 딱 데리고 오시면 그럼 50만이에요 그냥. 50만 그냥 가요. 네, 여러분.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두세 명 데려오면 그렇지. 한두 분은 그냥 좀 쉬셔도 되니까. 맞아. 여러분이 조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네. 재밌는 책 하나 소개를 해주셔야죠. 오늘은 어떤 책 갖고 오셨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가 2022년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50년이 된 해였거든요. 그럼 1972년에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종의 권력형 스캔들, 어떤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때부터 이제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죠. 그렇죠. 바로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네. 사상 최초로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뭐 탄핵이 추진되었고, 그래서 결과로 당시 닉슨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 그 미국 헌정 사상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워터게이트. 예, 마찬가지로 세계를 뒤흔든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네. 워터게이트 호텔인 거죠? 이게 호텔 이름인 거죠? 보통 워터게이트가 그 당시 이제 워터게이트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요즘 치면 저 잠실의 롯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고급 아파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 다 복합된 좀 고급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여기에서 뭔가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 영화 더 포스트인가? 예. 맞죠? 워싱턴 더 포스트였죠. 포스트. 예, 네, 맞습니다. 그걸 네. 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었죠. 아유, 그럼 간략하게 한 30초 정도 브리핑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야당 탄압, 뭐 네. 야당에 대한 뭐 어떤 정치 공작 같은 걸 이제 하려고 하다가 뭐 거짓말을 아마 우리 닉슨 대통령이 아마 당시에 네. 했었고 그게 이제 뭐 발단이 돼서 아마 하야까지 갔던 네. 이런 걸로 그냥 대략적인 이해를 저희는 이제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사건의 발단은 뭐 여러 개 지금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네. 당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재선을 해야 되니까 네. 1968년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거든요. 닉슨이. 도청을 뭘 했던가? 네, 도청. 네, 1972년에 대통령 재선을 목표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선거 공작을 하다가 네. 바로 워터게이트 빌딩에 입주했던 민주당 그 선거 관련 위원회 그쪽에 이제 도청을 시도하다가 들켰는데 그 사건이 결국 뭐 사건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그걸 결국 은폐하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 거짓말과 거짓말을 낳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권력형 어떤 스캔들을 하면 게이트가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코리아 요즘 게이트 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70년대 중반에 네. 그 미국 쪽에 우리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하려고 했던 게 바로 박동선 씨 그 코리아 게이트였죠. 그리고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그 수서 지역의 땅 개발을 둘러싸고 한보가 이제 수서 게이트 당시 청와대와 한보 그룹 사이에 글로벌하게 게이트가 이제 그런 네. 권력형 비리를 일컫는 말이 된 거죠. 우리만 쓰는 건 아니고.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클린턴 같은 경우가 모니카 루인스키라고 지퍼 게이트. 지퍼 게이트 무조건 게이트가 붙게 된 거죠. 맞네.
지퍼 게이트. 지퍼 게이트. 저건 참 웃기지 않아요? 지퍼도 사실은 이렇게 문이잖아요. 네. 네. 게이트도 문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아, 야, 네, 지퍼 그렇군요. 게이트. 지퍼 게이트.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최근에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게이트로 지금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요? 예, 여러 게이트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뭐 이제 공식적으로 딱 명명된 건 아니나 이제 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죠. 서로 네, 이제 네. 게이트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바로 그러니까 게이트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 원류가 된 사건이죠. 그 사건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데 네. 사실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더 나쁘다. 실제 범죄도 나쁘지만 그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은폐 공작이랄까 거짓말이 더 나쁘다라 정도만 알고 계시죠. 오토게이트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얘기 많이 하죠. 사실 오토게이트를 취재했던 밥 우드워드와 그 칼 번스타인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닉슨이 하야기 이전에도 그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책 번역으로는 워터게이트입니다. 네.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올드 프레지던트맨이 원제인데 모두가 네. 대통령의 사람들이 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책은 이제 닉슨이 하야기 전에 나온 거예요. 74년 한 4월쯤에 이 책은 나왔고 이 책이요? 닉슨이 이제 74년 8월 9일 날 공식적으로 그 하야를 사임을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또 그 진상을 많이 추적을 했죠. 지금 시간이 한 50년 흘렀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또 잘 정리하신 분이 강준만 교수, 그리고 이상동 교수, 중앙대 국정치하신 정치평론가신 네네네네. 그 두 분이 그 이 워터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책이라든지 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잘 정리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썼던 이 책들의 현장 분위기를 느껴보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50년 정도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이제 취재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워터게이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 이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다뤘습니다만 유명한 감독 있죠. 플래툰 만든 플래툰. 네, 감독 7월 4일생 만든 감독. 네네. 이름 까먹었는데 이름이 네, 아주 아주 명. JFK 만든 감독이죠. 네, JFK. 올리버 스톤. 올리버 스톤. 네네. 검색보다 빠르시네요. 네. 네. 그 킬러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올리버 스톤 그 와이즈닉 교수하고 공제했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다뤘는데 그 책에도 또 닉슨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한번 섞어가지고 오늘 한번 네. 일단 워터게이트라는 게 무엇이고 그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기획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고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지금 말씀대로 도청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미국 헌정사상, 이 미국의 자유와 민주의 본질적인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된 사건이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 70년대라는 것들이 정말 아노미의 시대였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역설적으로 이 닉슨이 그렇게 파렴치하고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인 정치인인데 문제는 이 닉슨 시기에 이루어졌던 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많이 이뤘단 말이죠. 닉슨 때? 네. 말 그대로 균열을 낸 사람이잖아요. 네. 중국을 방문하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죽의 장막을 뚫어가지고 네. 냉전의 큰 흐름을 전환시켜냈죠. 그것이 결국 나중에 미소 경쟁에서 중국을 결국 미국 쪽으로 견인하면서 미국의 냉전 경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기폭제가 되었고 또 닉슨 독트린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 1개 사단을 협의 없이 그냥 빼버렸거든요. 아시아의 국가의 안전은 이제 아시아 국가가 지켜라. 이런 어떤 크다란 외교 정책의 변화들 네.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어떤 세계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닉슨 쇼크라고 하죠. 바로 71년 8월 15일이죠. 그 이제 금태환을 이제 포기해 버렸잖아요. 닉슨이 한 일이 많군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또 바꿔봤죠. 또 국내적으로도 닉슨이 우리도 지금 환경 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처도 있고 하는데 닉슨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사상 최초로 뭐 환경처를 만들고 여러 새로운 기관들을 많이 만들고 나름 그 지금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의료보험제도도 닉슨 때 그 당시 리처더슨 장관 때 그 추진이 됐거든요. 검토가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닉슨이 나름 공화당 좌파였단 말이에요. 공화당 내에서 나름 좌파적인 정책을 많이. 공화당에서는 약간 네. 쪽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러니까 또 오히려 닉슨이
1913년에 태어나서 1994년에 사망했는데 그 94년 닉슨 장례식에서 21세기는 닉슨의 시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닉슨이 그래요? 제기했던 큰 의제들, 아젠다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해봐야 뭐 한 3년, 4년 했을 텐데. 3년 아닌가? 68년에 당선되어 가지고 69년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72년에 다시 재선되어서 74년 8월에 이제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도 69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74년 8월까지. 케네디 다음이 닉슨이죠? 케네디 다음에 이제 케네디의 잔여 임기를 그 존슨이 이어받았고 존슨이 한번 이제 64년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되어가지고 존슨. 예. 존슨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에. 네, 존슨 대통령. 존슨이 네. 이제 그 잔여 임기 플러스 한 번 더 그렇죠. 하셨고 그다음에 닉슨이 예. 공화당에서 이제 그 두 번째 임기를 중에 이제 내려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닉슨이 그 금태환 어쩌면 이제 금태환을 네. 그렇게 이제 중시한 거는 이 경제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진짜 있거든요. 네, 금태환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 이제 은행에서 이제 발행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해서 이제 돈들을 내잖아요. 네. 그 돈이 이제 유통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은행들이 예금을 받고 다시 이제 뭐 이게 돌려주고 할 때 항상 금이랑 그 달러랑. 금 있는 만큼만 그 중앙은행이 이거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나라가 막 사실 종이 돈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 돈이 얼마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돈이 예를 들어 뭐 100만 달러만큼 금이 있어야 100만 달러를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더 발행하면 얘는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금과 화폐를 동일하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바꾸게 되면 경제 성장에 이제 한계는 오죠. 금이 한정적이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깬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죠. 금태환을 그래서 해갖고 아마 미국이 지금 같은 금융적으로 혹은 뭐 전 세계 슈퍼파워를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전 세계의 화폐를 막 다 이렇게 네. 자기네 달러로 이제 다 통일시키고 이런 것도 금태환 중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데. 그렇죠. 그다음부터 찍어내면 되니까. 네. 그 일을 닉슨이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닉슨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일을 네. 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5점으로 역사에는 기록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 같습니다. 어떨 때 보고 있으면. 네네.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닉슨이 공화당의 인재들을 많이 키웠다고 하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시였죠. 아버지 부시. 그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가 그 1970년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해가지고 잡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닉슨이 유엔 대사로 지명을 해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국적 인사로 만들어줬죠. 그 이후에 뭐 또 레이건 때 활약했던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등용을 해줬고 거기에다가 아들 부시 때 또 활약했던 사람들이 있죠. 뭐 부정적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만 첸이라든지 딕 체니, 럼스펠트 같은 경우가 네. 바로 또 닉슨 때 많이 럼스펠드나 딕 체니 뭐 이런 사람도 이 닉슨 당시에 아주 뭐 그 뭐랄까 이 보수 쪽에 새로운 떠오른 신예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군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남은 임기를 이어받은 제럴드 포드. 네. 포드 같은 경우가 럼스펠트를 그 비서실장으로 썼고 그리고 럼스펠트가 딕 체니를 부실장으로 썼고 그렇게 했죠. 아 그래요? 네. 그 딕 체니 같은 경우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나중에 포드 때 되었고 그리고 럼스펠트가 실장을 했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아들 부시 때 막강한 실권을 휘둘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자, 하여튼 미국 역사에 또 전 세계 역사에 큰 네. 획을 한번 그은 어떤 방식으로든 닉슨이라는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 대통령 닉슨의 가장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워터게이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군요. 네. 책은 워터게이트라고 아마 출간이 좀 된 것 같고요. 원제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Old President Man으로 나오죠. 본래 이제 이게 미국의 그 영어권의 그 자장가 있잖아요. 험프티 덤프티라는 네. 그 자장가에 나오는 Old King's Man에서 요거를 이제 차용을 한 거죠, 제목을.
모두가 왕의 그래요? 사람들이라는 미국 자장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자장가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네. 그 험프티 덤프티 왕이 네. 저 성벽에 올라가 있다가 떨어졌단 말이지. 네.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리 신하들이 가서 고치려도 이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다. 부서져가지고 마치 딱 닉슨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박살이 났다. 이런 어떤 거하고도 비슷한 의미를 주니까 그런 것들 의미도 담았고 또 여기서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결국은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공복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공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법도 그렇고 권력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것이 대통령이라는 일종의 헌법 기관에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 대통령이라지만 또 개인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개인에게 가는 것인지 이 공사 구분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제목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제 지연이가 이제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죠. 그 두 사람 네. 특종한 사람들. 네. 네. 근데 사실 밥 우드워드 하면 지금도 아주 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주 뭐 맹위를 떨치고 있죠. 현직이에요 아직도? 예, 그 지금도 왜 계속해서 대통령 아주 권력 핵심부에 네. 깊숙한 곳에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한 번씩 책으로 끊임없이 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 때 그 충격입니까? 책 제목이 공포였나요? 충격이었나요? 충격과 공포. 뭐 그때 하여튼 그렇게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또 분노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썼던 다른 거고. 거구나. 하여튼 뭐 공포인가 보네. 공포. 네네. fear. 피어 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워싱턴의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드워드의 저녁 식사 자리 초대를 못 받으면 너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아. 너는 아직 힘이 없어. 그 정도예요. 예.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 정말 정치지향적인 기자다. 그리고 사실 밥 우드워드가 이 희대의 특종을 할 수 있던 거는 네. 정말 우연에 가깝죠. 우연에 가까운 딥스로트라는 그 우리가 요즘 말하면 최고급 이제 아주 비밀 제보자가 가졌기 때문에 뭐 모든 게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근데 이 딥스로트하고 인연을 가지게 된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의 행운인데 하여튼 그렇게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 그리고 또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회사에서 야, 너 사건 터졌으니까 가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딥스로트가 이쪽에서 말을 하기 시작해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게 사건을 진상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밥 우드워드가 기자잖아요. 네. 네. 글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기자인데 왜 글이 안 돼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다. 그만큼 이게 이 표현력이 형편없다는 거죠.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칼 번스타인을 붙여준 거예요. 네, 번스타인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밥 우드워드가 생생한 이제 멘트를 물고 오면 번스타인이 쫙 이제 풀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서 번스타인도 이제 독자적으로 취재를 같이 병행하게 됐는데 사실 밥 우드워드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죠. 나름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하버드가 바로 예일을 나왔고. 그런데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학을 졸업 안 했어요.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19살에 벌써 기자가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둘이 아주 이제 환상의 복식조가 된 거죠. 네. 근데 밥 우드워드 같은 경우가 왜 운이 좋았냐면 그 예일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뭐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해군 장교로 복무를 했거든요. 당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아시잖아요. 그 당시 베트남 전쟁하면서 여러 가지 징병도 하고 했으니까 해군 장교로 근무할 때 근데 이제 백악관에 예를 들어 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나 봐요. 네. 그 백악관 문서 전달한다고 뭐 대기실 같은데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어떤 키가 환칠한 어떤 노신사가 뭐 완전 노신사는 아니지 한 50대 신사가 기다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밥 우드워드가 마음에 들었나 보죠. 명함을 준 거예요. 너 언제 한번 연락해.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바로 미국 FBI의 실질적 3인자였던 마크 펠트였던 거죠. 마크 펠트? 부국장. 네. 그 사람도 보고하러 왔다가 서로 우연히 만난 거죠. 그래서 밥 우드워드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쳐서 떨어졌죠. 그래서 다른 지역 신문에 가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 그럴 때 진로를 의논했던 사람이 바로 마크 펠트였거든요. 근데 바로 그 마크 펠트가 알고 보니까 딥스로트였던 거죠. 오,
오 진짜. 리액션 좋아. 진짜요? 이런 우연이. 그래서 마크 펠트가 또 마크 펠트도 FBI 부국장 이런 걸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국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국장을 닉슨이 안 시켜주고 하면서 그러면 나도 언론 플레이를 활용해야겠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 선택한 사람이 바로 바브 우드였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거죠. 역시 인생은 운인 것 같아요. 운도 뭐 많이 좌우를 하죠. 네. 딥스로트는 왜 딥스로트인지 알아요? 왜요? 딥스로트. 이제 스로트가 그 목구멍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진짜? 응. 목구멍 깊숙이. 뭘요?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72년인가? 하여튼 요 영화 요 때쯤에 포르노 영화 제목이 아마 딥스로트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역시. 목구멍 깊숙이. 근데 거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내부 고발자 아주 깊숙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약간 좀 이미지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겠군요. 딥스로트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지금 말씀대로 이 그럼 내부 지금 우리 제보를 깊숙하게 해주는 고위급 제보자를 뭐라 부를까 암호를 정하지 했는데 코드명 같은 거구나. 근데 이제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진들이 그 당시 유행하던 바로 딥스로트 그 영화 해가지고 이걸 하자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FBI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붙이는 거죠. 저는 또 자기가 했다고. 근데 바로 이제 지금 말씀대로 그 딥스로트가 아주 그 당시 유행을 했던 영화였죠.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을 좀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어디에 성감대가 있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목구멍 깊숙이 성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셨어요? 아니 보는 건 아니고. 보셨네. 근데 재밌는 게 바로 그게 이제 포르노 배우로 나왔던 배우가 그 배우 영화로 아주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페미니즘 운동으로 전향을 한 거예요. 이런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포르노를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한참 동안 활동하셨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활동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다시 나이가 한참 돼가고 50대였나 다시 또 포르노 업계로 다시 돌아왔어요. 나이가 들어서요? 네. 그래요? 참 인생 유전이. 그래서 그분 그 배우 관련한 영화도 있어요. 그래요? 있었던 거 같아요. 네. 그 참 비극 좀 그렇잖아요. 이게 참. 하여튼 그래서 딥스로트 하니까 또 그런 영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진짜 재밌는 게 얽혀 있네요. 너무 재밌다. 딥스로트라고 하죠. 그리고 무슨 야동 사이트 같은 데 가도 카테고리가 따로 또 있어요. 딥스로트는 따로.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브 우드워드는 바로 이 딥스로트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이제 취재를 하게 되었고. 린다 러브레이스. 맞습니다. 린다 러브레이스 맞습니다. 자, 나중에 찾아보려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거 하나, 이런 거 진짜 좀 죄송한데, 제가 오사카에서 텐과 딥스로트를 구매했는데, 한국으로 반입이 가능할까요? 이런 지식인 딥스로트 검색하니까.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평소 당신의 검색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검색하면 바로바로 보세요. 영화 이런 거 나오고.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이런 워싱턴 포스트 이런 키워드가 주로 관련으로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찾아볼 거예요. 린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평소에 어느 쪽에 관심을 갖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해야 될 일이 뭐죠? 광고. 해야농장의 고구마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풍 맞은 고구마. 우리가 직접 먹어본 그 고구마.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건 아이들도 어른들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집에 혹시 흰 우유가 있으시다면 흰 우유와 함께 드시면 너무나 맛있고요. 기침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기침할 때도 고구마를 드시면 목이 아주 순해지면서 달달한 게 또 목에 좋잖아요. 그래서 동치미 국물 있으면 환상조합이고요. 없어도 우유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커피와 함께 하셔도 참 좋은 바로 우리 해야농장 고구마. 우리 고구마를 딥스로트 목구멍 깊숙이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삼키란 얘기죠. 왜? 안 먹을 거야? 목구멍인데. 위드 딥스로트 해야농장 스윗 포테이토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뭐 바브도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네. 칼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우리 그 대우 자동차 광고 모델도 한번 했을 거예요. 번스타인이? 네, 한번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그 광고 모델로도 한번 나왔고 한국하고 또 인연이 좀 있습니다. 오. 네. 대우 자동차. 네, 그랬을 겁니다. 예전에. 야, 제 기억에 없는 거 보면 네. 정말 옛날 아니 근데 옛날이면 그렇게 광고까지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러네요. 예. 대우가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광고들을 조금 이제 추진을 했었나 봐요. 우드워드도 제 대우에서 신청을 했는데 우드워드는 나는 저 기자로서 상업 광고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고 네. 이 번스타인 프리랜서였으니까. 예. 네, 번스타인은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누비라 뭐 이런 오. 자동차 번스타인 기자가 영국, 폴란드, 인도, 남미 등 세계 각지의 대우 자동차 공장을 돌면서 세계 경영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컨셉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겠네요. 그 바브도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종의 관리직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커리어 패스라고 해야 됩니까? 출세길 이런 건 아니고 일종의 계속 권력 층과의 관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책을 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폄하를 하는 거죠. 그럼 뭐 도움이 들고 가고 사람들 말 옮기는 것밖에 더 하냐 그 사람이. 뭐 철학이 있냐 이렇게 좀 폄하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 평전이랄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를 나와가지고 나름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돈은 당연히 바브도드가 워낙 그 베스트셀러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사람들이 무조건 사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뭔가 이 정치권에 뭐가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고 싶죠. 그걸 사서 읽어봐야지 그 비대칭성이 해소되니까. 항상 그런 책들을 주기적으로 내니까. 네. 2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전 세계적으로도 팔리고. 그러니까 뭐 돈은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워낙 뭐 그 전 세계가 있잖아요. 영어로 나온 책이고 뭐 네. 이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가분들이나 뭐 어쨌든 5천만 시장에서 더 확장성이 사실은 이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 영어권 네. 아쉽습니다. 네. 우리 일당백도 네. 영어였다면 그럴 좀 더 수도 잘 있죠.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워터게이트라는 게 그 사건에 제일 먼저 어떻게 이제 발달이 됐는지 네.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사건에 대해서 너무 재밌겠다. 그 참 지금 보면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당시에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책은 1973년 4월쯤에 나왔으니까 네. 닉슨이 하야하게 한 5달 전에 나온 책이죠. 한 너댓 달 전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그 이제 이후의 상황은 없는데.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사건은 터진 다음이고. 네, 사건은 이미 72년 6월에 터졌죠. 왜 이렇게 오래 버틴 거예요, 도대체? 아유, 권력이라는 것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 안 내려오죠. 터져도 막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힘이 있잖아요. 그랬겠죠. 예. 네. 그 시간이 한 2년 가까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 6월 17일 아침 9시라고 이 책은 시작이 돼요. 네. 아침 9시에 밥 우드워드는 이제 자기들이 3인칭화 시키는 거죠. 네. 밥 우드워드 기자는 전화를 한 통 받은 거죠. 회사로부터. 야, 지금 어제 워터게이트 빌딩에 뭐 5명이 들어갔다가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잡혀 있단다. 너가 가서 취재해봐. 라는 이제 전화를 받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 책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6월 16일 밤에서 17일 이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 관련한 당시 이제 1972년 대선이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민주당 위원회가 입주한 워터게이트 콤플렉스에 신원 미상의 그러니까 아직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5인조가 들어갔다가 잡혔다. 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지나고 생각하니까 이 잡힌 과정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요? 우연과 우연이 막 3번, 4번 겹쳐갖고 이 사람들이 잡히게 된 거예요. 참 이게 보면 역사에서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고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네.
이게 여기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아, 어떤 우연들이 자, 있어요? 1972년 6월 16일 네. 이제 자정이 되기 전에 네. 그 워터게이트 빌딩에 들어가려고 5명이 들어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와중에 그 워터게이트 빌딩 그 맞은편에 일종의 숙박업소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는 또 다른 그 같은 이제 패거리가 망을 봐주고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무전기를 들고 만약에 얘들이 활동하고 있다가 누군가 와서 들키게 되면 바로 신호를 주는 거죠. 야, 숨어. 아니면 빨리 나와. 네.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치밀하게 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나름 이제 또 상급자들이 또 요 주변을 배회하고 있고. 네. 자, 그런데 보통 같으면 그 민주당 그 위원회 건물이 자정 전에 일찍이 이제 딱 다 불 끄고 다들 퇴근해 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자정 전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들어가는데 큰 문제도 없고.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침 그날따라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 그 캠프에서 일종의 자원봉사를 한다고 할까. 대학원생 한 명이 네. 자정 넘어서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혼자. 왜 남아있었냐면 그 당시 미국도 시해 전화 쓰면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고향에 부모님하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한다고 시해 전화를 돈 안 드니까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래 자정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전화를 한 바람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늦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 이제 계산에 좀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한 거예요. 네. 자정 전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면 그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면서 문이 들어가면 바로 자동으로 잠겨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죠. 네.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자동 잠금 장치에 여기 딱 락이 안 걸리도록.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학원생 인턴이 그냥 평소처럼 빨리 갔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고 문 뭐 잠그고 이럴 필요가 없었나 봐요. 네.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시해 전화를 계속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얘들이 들어가면서 테이프를 붙일 수밖에 없었던 자정 너무 거죠. 들어가는 바람에. 네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정에 경비원이 다시 교체되면서 출근하는데 흑인 경비원이 출근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가면 될 텐데 이건 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또 보니까 문이 안 잠겨 있는 거예요. 그 테이프가 붙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누군가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다는 설이 있고 네. 또 다른 설은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테이프가 왜 붙여 있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테이프를 뗐다는 거죠. 네. 그 다시 또 순찰하고 돌아왔는데 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신고를 했다. 근데 문제는 이 경비원이 곧 이제 그만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일을 안 해도 되는 경비원이었는 근데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때 침입한 5인조는 만약에 경비원을 만나면 대책을 수립했다는 거죠. 경비원을 만나면 경비원에게 현찰을 주려고 2,300달러를 들고 있었대요. 왜 2,300달러예요? 그게 그 당시 이 경비원의 8달 월급이었대요. 요즘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충분히 해유할 수 있는. 근데 이 경비원은 그런 신경 안 쓰고 바로 충실했던 거죠. 경찰이 뜬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경찰이 뜨면 이제 띠딕띠딕 하면 이제 출동해라 할 거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왔으니 가봐라. 그러면 항상 알지만 삐뽀삐뽀하는 경찰 우리가 딱 그 흔히 말하는 경찰 정복을 입고 경찰차 신호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는 경찰차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가야 되는데 별일 있겠어 해가지고 자기 단골 술집에 가서 그날따라 이제 그 법원에다 콜라를 타서 법원 콕을 해가 계속해서 뻗어버린 거예요. 경찰이? 네. 그럼 누가 출동을 해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 사람 가야 된다. 나 술 마셨는데 가라고 자꾸 어디 가라고 한다니까 그 술집 주인이 그러면 연료가 다 떨어져서 차 못 움직인다고 그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다 해가지고 전화를 이제 다시 무전으로 한 거죠. 아니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연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 상황실에서는 아니 가긴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연료가 없다고 그러지. 근데 사실 바로 그 술 마신 술집하고 그 워터게이트 그 바로 빌딩하고 근처예요? 근처예요. 그냥 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술도 마셨고 몰라 안 갈래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나 못 간다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상황실은 어떻게 하냐면 근처에 이제 다른 순찰차를 불렀던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순찰차는
어느 말하는 우리가 언더커버라는 말이죠. 아.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나 잠입수사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히피처럼 그 당시 히피들처럼 머리 길게 하고 옷도 철렁철렁 입고 차도 전혀 표시 없는 그냥 일반 차 있잖아요. 네. 그 차에 이제 무전을 때린 거예요. 네. 야 가라 된 거예요. 그 얘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우리가 출동해도 됩니까?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제 중에 하나가 함부로 주거 공간을 영역 들어오면 바로 총을 맞아도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이런 민간인 복장인데 네. 그냥 이 들어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맞으면 서로 총격전 벌어질 수 있는데 가도 되냐? 네. 근데 지금 사람이 지금 뭐 차가 지금 기름이 다 돼가 안 된다는데 가라 너밖에 없다 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인조한테 경찰차가 오면 바로 그 앞에서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알려주면 되잖아요. 야 빨리 덮고 빨리 나와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차 또 오긴 오는데 히피 같은 애들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놈들도 뭐 별일 있겠어 얘가 애들이 체크를 안 해준 거지 무전을. 계속 진행하라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다가 하나씩 이제 그 수색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수색을 내가 불을 이제 건물을 켜보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불이 딱 켜지니까 애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5명이 전부 다 정복을 나름 양복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거 뭐가 있다. 이거 혹시 마피아들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더 접종해서 이제 총 겨누면서 나와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잡아 들어간 거죠. 네. 잡아 들어가서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넣은 거죠. 야, 진짜. 자 문제는 그런데 였는데 보니까 4명은 뭐 영어도 잘 못해요. 사실 쿠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쿠바 사람을 데려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쿠바가 그 당시 이제 반공주의자들이 쿠바를 카스트로에게서 우리가 다시 수복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쿠바 사람들이 반공투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색한 일들에 스무개가 좋았겠죠. FBI나 CIA가. 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바로 CIA,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이제 쿠바 사람이고 한 명이 CIA 요원 출신이 제임스 맥코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수첩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로 백악관, 현직 백악관 관계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분 바로 된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날 이제 경찰서 유치장 아닙니까? 네. 변호사 한 명이 온 거예요. 젊은 변호사가. 네. 아, 나 지금 이 5명 변호사다. 고소를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경찰이 이거 이상하다 된 거죠. 왜? 아니 얘들은 지금 잡힌 이후로 지금까지 외부와 통신을 연락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알고 변호사가 왔지? 어떻게 알고 왔지? 그러니까 이게 어이구 이 큰 사건이다 싶어가지고 바로 검찰에 전화를 한 거죠. 바로 검찰에 전화를 한 거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또 재미있는 게 워싱턴 DC 아닙니까? 네. 여기는 지방 검찰이 없잖아요. 콜롬비아 특별 보니까 미국 법무부죠. 바로 거기가 검찰 기능을 하니까 연방 정부가 바로 검찰, 법무부가 바로 그 검찰 업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쫙쫙쫙쫙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그냥 그 동네 검찰이랑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뭐 보석으로 되고 잡범 수준이 아니고 이게 뭔가 있다라고 된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와중에 재미있는 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존 미첼이에요. 네. 네. 이 사람은 닉슨하고 같이 캘리포니아에서 로펌을 같이 공동 경영을 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닉슨의 이너스컬이죠. 가장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럼 존 미첼이 이제 덮어줘야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존 미첼한테 연락이 갔겠죠. 뭐가 이런. 근데 이제 존 미첼의 부인이 마사 미첼인데 네. 이 부인이 아주 독특한 정신세계의 소유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냐면 하여튼 막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입이 그 뭐냐면 이 부인이 그 당시에 인기가 엄청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 뭐라고 할까 너무 솔직담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밝은 에너지. 그건 그러니까 아닌가요? 발표보다 어디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남편은 닉슨을 돌보고 케어하고 나는 미국을 케어한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넷플릭스에도 그 드라마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네. 그 게스릿이라고 게스릿 네, 게스라이팅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것들 그 내용이죠. 그 뜻이죠. 게스릿이 바로 그 마사 미첼 이야기 나오는데
이 마사 미첼이 하여튼 독특한 사람이라 가지고 남편이 뭐 이야기를 남편이 이제 그 당시 휴대폰이 없잖아요. 네. 그 전화를 집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도 몰래 전화기 다 연결돼 있잖아요. 몰래 들어가지고 듣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막 이야기하면 또 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푼수래. 사실 그 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얘기들 해도 괜찮은 얘기들을 구분 없이 그냥 막. 그러니까 기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여기하고 이야기하면 특종 무조건 나온다. 그 제일 친한 사람이 그 미국에서 백악관을 30년 이상 그 40년 출입했습니까? 헬렌 토머스. 그 전설적인 여기자 있지 않습니까? 거의 90에도 뭐 질문한 사람. 네. 그 헬렌 토머스한테 이런데 이야기를 지금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 잡힌 제임스 맥코드가 나도 옛날 아는 사람이야. 우리 남편 사무실에서 이때다가 전화 꽝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거 뭐가 있다. 막 그죠. 뭐가 지금 잡힌 게 우리 남편 사무실에 있었다. 이러니까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닉슨이 하야하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프로스트라는 그 방송에 네. 하고 대담을 하고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프로스트 대 닉슨.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 프로스트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했죠. 이게 워터게이트가 이렇게 결국 된 거는 그 마사의 입 때문에 그래 된 거야. 그런 부분이 그런 있구나. 이야기도 하죠. 와, 진짜 우연해. 그런 게 겹치면서 이제 워터게이트가 이제 시작이 네. 큰 사건의 시작이 이제 네.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법무부 형사국 그 보고가 됐죠. 그러니까 이 검사가 수사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FBI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네. 자, 이상한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 FBI가 이거 이야기 듣고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FBI가 당시에 참 곤혹스러웠거든요. FBI가. 왜냐하면 FBI가 1935년에 창설됐다고 하죠. 네. 네. 근데 그 창설 때부터 국장하고 평생 국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에드거 후보란 말이죠. 밤의 대통령. 예. 진짜 에드거 후보는 종신을 했죠. 자기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FBI 국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어떻게 됐느냐? 본래 에드거 후보가 1895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변호사예요. 네. 네. 이제 변호사니까 이제 이렇게 검사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당시 FBI가 아니고 BI죠. Bureau of Investigation, 조사국, 수사국이죠. 거기 들어갔는데 당시에 미국에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이 어마어마하게 범죄가 성장을 했단 말이죠. 금주법이 1920년에 본격 시행이 되면서 네네네. 마피아가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졌어요. 그 금주법하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만들어진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당시 그 유명한 영화 퍼블릭 애너미라는 영화가 있는데 존 딜린저라는 은행 강도 엄청나게 유명했어요. 네. 이 사람이 미국 주를 돌아다니면서 은행 강도를 하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미국은 연방과 주의 권한이 나름 이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주와 주를 넘어서는 이제 범죄자들, 대형화된 범죄자를 잡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에드거 후보예요. 이 후보가 그 BI 국장을 20대 후반에 했나?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딱 30대 초반에 이제 완전히 딱 그걸 한 거죠. 내가 저 딜린저를 잡아내겠다 해가 딜린저를 잡아내죠. 그 영화 퍼블릭 애너미가 참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존 딜린저 역에 그 뭐 인디언계 피가 섞여 있는 그 가이손 있지 않습니까? 가이소 그 배우. 기억이 저기 있잖아. 캐리비안 해죠. 네네네. 네, 바로 조니 뎁. 조니 뎁. 조니 뎁. 인디언계예요? 네, 그리고 그 이제 담당하는 이제 그 쫓아가는 수사 본부장이 그 유명한 배우 있죠. 그 유명한. 아메리칸 사이코 나왔던. 네, 이퀄리브리움 나오는데 그 사람. 영화 이름 다 나와. 태양의 제국 나오고 그 배트맨도 나오잖아. 네. 그래 그 사람. 배트맨 하면 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배트맨. 그 사람 그래. 아메리칸 사이코. 네네. 크리스찬 베일. 네네. 하여튼 그렇게 거기 보면 하여튼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자체는 조금 그한데 어쨌든 뭐 되게 재미있는데 네. 바로 거기서 완전히 후보가 확 그냥 전국적 명성을 얻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광역화되고 흉포화되는 그리고 기업화돼가는 요즘하고 좀 비슷하네 갑자기. 그 범죄 누가 이걸 잡아내겠습니까? 바로 에드거 후보. 그래서 그게 35년에 FBI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FBI가 생각해보세요. 연방수사국이 되니까
미국 내에 일어나는 웬만한 사건을 다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빨갱이 사냥이에요. 이 사람은 조폭이나 마피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레드 헌트를 해야 된다. 미국을 가장 힘들게 위험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노조를 깨고 노조 와해 공작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 다 이제 그러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내야 됩니까? 도청을 하든지 불법적인 네. 다 이런 감시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적을 상대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 그러니까 미국 내 모든 주요 인사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뒷조사. 거죠. 네, 뒷조사를. 그러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어떤 여자하고 관계가 어떻고, 누구 집은 뭐가 있고,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 딱 하려니까 들고 딱 가는 거죠. 이거 딱 들고 가는 거죠, 파일을. 사진 찍어 놓은 거, 녹음된 거, 온갖 거 딱 수표 딱 사진 다 찍어 놓고 딱 들고 가면 그냥 계속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도 어찌지 못하는. 네, 그래서 사실은 FBI가 그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OSS라고 이제 해외 네.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FBI가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트루먼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트루먼은 CIA를 만든 거죠. 아, 대외 정보는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FBI는 이제 미국 내에 일어나는 거고 CIA는 해외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막 그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FBI가 이제 어마어마한 기관이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뭐 나중에 누군들 뭐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닉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쳐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닉슨은 모든 정보기관을 내가 접수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닉슨이? 네. 왜냐하면 닉슨은 나중에 또 닉슨 말씀드리겠습니다. 닉슨은 약간 피해망상까지 갈 정도로 이게 심했어요, 피해의식이. 왜냐하면 닉슨이 서부의 캘리포니아 아주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13년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자파점을 했나.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는 좋았는데 애플파이 구워서 팔고 고학 가까이 한 거예요. 그만큼 왜냐하면 또 밑에 동생도 죽고 형도 그 폐렴인가 폐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또 불안감이 있잖아요. 나만 살아남고 동생과 형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상태에서 공부는 잘했는데 하버드 대학을 걸렸단 말이죠.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장학금을 주지만 생활비 장학금은 못 주는 거예요. 전액 장학생은 안 되는 거예요. 학비 장학생은 주겠는데 생활비까지는 못 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서부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너희들 이 동부의 그 잘난 와습들 이런 인간들이 나는 실력도 있는데 제일 그런 게 계시 그거잖아. 나 실력도 있고 나는 진짜 똑똑한데 이게 내가 지금 이 여건 때문에 지금 내가 안 된 거를 나를 인정 안 해주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듀크 대학을 갔죠. 로스쿨을 전액 장학금 받고. 근데 듀크를 갔는데 나름 공부를 잘했어요. 뭐 3등으로 졸업했던 사람도 있고 수석 이건 뭐 다 다르니까 그런데 1선에는 자기가 수석을 못할 것 같으니까 시험지를 훔치러 들어가 이제 닉슨이? 네, 그런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만큼 이제 집요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닉슨이 근데 그 이후로는 잘 풀렸어요 인생이. 왜냐하면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네. 해군 장교로 참전을 했죠. 공교롭게 미국 대통령들이 다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케네디도 그랬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도 태평양 전쟁에서 해군 조종사를 했죠. 하여튼 다 그렇게 해군 장교를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하원의원이 된 거죠. 그리고 하원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이름을 떨쳤단 말이죠. 아, 똘똘하다. 근데 그때 청문회를 하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반애국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이제 소련이 적이 되니까 이제 빨갱이들을 색출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네. 이제 미국 국무부 내에 지금 간첩들이 우글우글하다더라. 그래서 중국을 국민당의 지원을 제안하고 결국 중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겨주게 된 거는 이 국무성의 이 빨갱이들 때문에야 이래가지고 막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저 히스였어요. 국무부 차관복까지 그 정도 아주 높은 고위직을 했고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죠. 얄타 협정이랄까 이런 거 다 이런 사람이 얄타? 예 초안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소련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근데 LG히스하고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닉슨이 막 이제 공격을 하는데 LG히스가 이렇게 경미를 했다는 거죠. 당신은 듀크 나왔잖아. 난 하버드야. 이런 식으로. 미국도 옛날에 그런 게 심했군요. 지금도 심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닉슨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근데 LG에서도 그때는 또 냉전의 희생양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소련이 다 해체하고 나서 문서를 보니까 실제로 나름의 소련에서 관리를 한
참 뭐가 뭔지 모르면서 스파이였다는 설도 있고 지금.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근데 어쨌든 그때 닉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닉슨이 52년에 불과 우리 나이, 그러니까 미국 나이 39, 38세 몇 개월에 부통령이 된 거예요. 아이젠하워의 러닝메이트가 된 진짜 거예요. 빨리 되네. 예, 우리 나이로 40에 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그 능력 있는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네. 환경 때문에 사실은 더 꿈을 못 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 광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우리 또 많은 젊은 분들이 더 힘내서 우리 사회를 잘 희망차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이 지금 따뜻한 손길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닉슨이 그래 38에 네. 그 38세 몇 개월. 네. 후보. 13년생이니까. 예. 와. 그 부통령이 됐죠. 52년에 당선됐죠. 네. 자, 그 이후로 잘 나갔죠. 그러니까 8년간 부통령을 한 거죠. 아이젠하워 그쪽 8년간 했죠. 네. 그리고 60년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단 말이죠. 부통령 역할도 잘 네, 수행해서 네. 자, 그런데 누구하고 붙었냐 이거죠. 민주당. 케네디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케네디하고 뭐 나이 차 그래봤자 5살 차이, 4살? 4살 차이밖에 더 납니까? 근데 왜 이렇게 케네디는 젊은 이미지? 그렇죠. 그러니까 닉슨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통령을 오래 네. 서니까 케네디는 기본적으로 뭐 17인생이니까 그 당시 43밖에 안 됐어요. 여기도 그래도 그래봤자 4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완전히 한쪽은 할아버지가 되고 한쪽은 젊은이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 대통령만 있었잖아요. 루즈벨트 사선이나 했죠. 그다음 트루먼도 할아버지죠. 그다음에 아이젠하워도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할아버지니까 한번 확 바꾸자. 네. 이럴 때 케네디가 딱 젊은 이미지, 또 부인도 얼마 젊고 애들 이제 뭐 어린애들 아닙니까? 이제 꼬마들. 그러니까 딱 이 미국의 역동적인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케네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아시다시피 TV 토론. 네. 첫 번째 TV 토론. 바로 처음 이제 미국 대선에 처음 TV 토론인데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잘했다고 봐요. 닉슨이 더 잘했다고 하는데 TV 본 사람들은 이게 이미지 싸움에서 완전히 뭐 케네디한테 잽이 안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차이가 얼마 안 났단 말이죠. 네. 표 차이가 한 10만 표 거의 안 났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은 선거인단은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당시 공화당이 승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일리노이 있죠. 특히 그 시카고. 그러니까 누가 강합니까? 바로 그 아일랜드 사람들. 네네. 그리고 갱들.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케네디의 아버지 아일랜드 출신의 그리고 케네디 아버지도 밀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네네. 그 뭔가 밤의 세계와 많이 연결된 사람이다. 그때 그 시카고에 그 유명한 갱들 많지 않습니까? 알카포네? 아니요. 알카포네는 그 진짜 좀 전이고 여기는 60입니다. 네. 지양 뭐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그쪽 그 마피아 두목들하고 되게 친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때 그 일리노이 쪽에 부정선거 시비가 엄청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공화당 승복 못하겠다. 이거 완전 부정선거다. 네네. 근데 닉슨은 승복을 했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거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 진짜 멋지다. 당은 승복 안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도 부정부패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양당이? 네. 그런데 뭐 그냥 얘기했다가 또 내 끝까지 나버리면 위험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흔히 보는 깨끗한 승복하는 것 같은데 그게 깨끗한 승복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승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뭐 어차피 그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까면 또 나도 지금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결국 권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다치 터트려도 그죠. 좀 더 튼튼한 방어벽이 있으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닉슨이 되고 나니까 이 닉슨은 그다음부터 이 부정선거를 누가 했냐. 제가 바로 동부에 아이비리그 나오고 집안 좋은 애들 와서들이 나를 괴롭혀. 나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애들이 업무를 꾸미고 있어.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이제 피해의식이 좀 많이 예, 있네. 그러니까 68년 되고 나서부터 팀을 가동하는 거죠.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만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고 재선을 하려면 비밀팀이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밀팀을 만들게 된 배경이 이제 그런 이전에 이력들이 좀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제가 지금 FBI 하다 너무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냥 바로 그 FBI가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FBI 종신국장을 하고 있던 에드거 후보가 그 지금 와중에 네. 이제 FBI 닉슨이 당연히 FBI를 장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에드거 후보를 날리고 싶죠. 날리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 에드거 후보 쪽에서 가만히 안 있죠. 후보도 약간 경고하던지. 아니 딱 그거죠. 뭐 그러니까 일들에는 닉슨의 오랜 중국인 이제 여비서가 있었는데 그걸 딱 들고 왔다는 거죠. 아유, 야. 여기서랑 사이가 좋으십니다. 네. 근데 미국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공화당에 예전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 때 부통령했던 그 록펠러. 그 록펠러 1세의 손자죠. 그러니까 저 뉴욕 주지사도 하고 미국 부통령 했는데 그 록펠러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부통령 끝나고 79년에 저기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든요. 네. 네. 심장마비 사망했는데 옆에 이제 여자 비서가 있었다. 아유,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불쌍사. 그렇게 볼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들이대고 또 당신이 나에게 도청하라고 영장 없이 도청하라고 했던 거 있지 않느냐. 사람들한테 도청해라고 기자들하고 주요 인물들 도청하라고 그거 내 들고 나갈까?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덮어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후보가 이제 말년에 치매가 왔다는 설도 있고 이제 후보 나이가 이제 그때 72년에 죽었으니까 77. 그러니까 71년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후보가 이제 판단이잖아요. 네. 근데 FBI 2인자가 부국장이 톨슨인가 한 부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후보의 파트너라는 이야기가 받아했죠. 후보가 독신으로 평생 살았는데 어머. 동성애라는 소리가 많았거든요. 특히나 여자 옷을 잘 즐겨 입었다는 이야기가 많죠. 좀 웃기죠. 이 세상에 정보를 다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결국은 다른 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아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자 잘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분은. 하여튼 그거를 정프로님이 판단하실 건 아니죠. 아니 후보 얼굴 혹시 아세요? 아니요, 찾아볼게요. 네. 네. 그 이미지가 썩 잘 와닿진 않습니다만. 야, 그러니까 근데- 바로 이제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2인자인 그 사람 이제 톨슨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이제 톨슨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마크 펠트하고 이제 다른 이제 사람 이 두 명이 이제 내가 북장 할 거야. 북장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날리고 이제 나를 시키겠지 했는데 유력한 사람이 쫓겨나게 되고 마크 펠트가 이제 북장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는 김에 완전히 흔히 말하는 막 그 조직 내부에 온통 이제 서신을 돌리는 거예요. 요즘 지금 댓글에 게시판에 올리는 거죠. 네. 이 국장 개판이야. 지금 제정신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크 펠트가 이제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결국 죽게 됐단 말이죠. 네. 자, 그 상태에서 마크 펠트는 당연히 자기가 국장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크 펠트에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FBI를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겠죠. 닉슨이 FBI를 자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자를 활용하자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국장이 안 되니까 국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키워야 되는 거죠. 키워놔야지 결국 우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거래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닉슨 쪽에서는 처음부터 마크 펠트가 딥스로트인지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밖에 이걸 모든 걸 다 총괄할 수 있고 안 할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근데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크 펠트가 나가면 또 무슨 더 큰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존슨이라고 바로 그 닉슨 전에 미국 민주당 존슨 대통령도 아주 그립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권력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텍사스 출신이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내 앞에서 단둘이 있을 때 아부하고 아양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 미국의 큰 백화점이 메이시 백화점입니까? 네. 그 큰 백화점대로 그 쇼윈도에서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내 엉덩이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당신 엉덩이에서 장미꽃 향기가 납니다. 라고 말해주는 놈을 난 필요로 해.
그러니까 대놓고 나를 아부를 해라 이거죠. 대놓고 빨아라. 둘이서 있어갖고 그런 건 나 소용없어. 그거는 아부가 아니다. 내 둘이서 있을 때는 모르잖아. 밖에 나와서는 내가 지금 저 대통령에게 큰 소리 치고 왔다고 이렇게 다 언론 부여할 거기 때문에 남들 다 보는 데서 저는 각하에 충실한 딸랑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해. 그만큼 이게 그립이 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당연히 후보를 날리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날리려고 했는데 못 날렸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못 날렸냐? 후보를 우리 텐트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텐트 우리 밖에서 우리 안을 향해서 소변을 놓는다 이거죠. 차라리 우리 텐트에 계속 두고 밖을 향해서 소변을 누게 하는 게 나아. 그게 맞잖아요. 안 그러면 제 밖에 내보내면 밖에서 우리한테 오줌 쌀 건데 안에 데리고 있으면 안에서 밖을 향해서 오줌 싸니까 걔를 데리고 있어. 그만큼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정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어쨌든 밖으로 다 새나간 거잖아요. 줄줄줄. 5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50년이 지났어요. 미국에 또 문서 보존 기한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니까.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FBI가 그 당시 막 혼돈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FBI가 정보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기관의 서류가 언론에 계속 유출된 사건이 벌어지니까 닉슨은 네. 또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민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할 팀을 정보 누수를 방지해야겠다. 그래서 만든 팀 이름이 플러머예요. 플러머? 배관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관 이런 거 구멍 떼우고 누수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팀 이름이 플러머. 배관공이라 이거죠. 아, 누수를 정보 누수를 차단하고 막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된. 바로 그 팀이 뭐 이제 이 업무가 투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때 가서. 그래서 그 팀이 이제 투입이 됐다는 거군요. 재밌다. 네. 네. 정말 이 흥미를 더해가는 네. 워터게이트 사건 아직도 지금 뭐 펼쳐야 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벌써 우리는 1시간을 진짜요? 썼지만요. 그래요? 아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간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화가 너무 재밌고 그 네. 책이 너무 재밌고 우리 네. 일당백이 너무 재밌고 이러면서 시간 간지를 모르고 어느새 시간을 보면 벌써 시간이 뭐 저녁 9시 10시 넘어가잖아요. 네. 이때 야식 땡기는데. 땡기죠. 내가 출출할 때 가장 좋은 야식. 가장 좋은 야식은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무려 소고기. 네, 소선당 한우로 출출할 때. 네. 요즘 또 짜파게티에 살치살 넣어 드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짜파게티에 조금만 넣어도요 풍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게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여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살치살. 네, 한번 짜파게티에 넣어서 드셔보시는 그런 호강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요. 나에게 준 선물. 네, 또 그게 뭐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모르지만 소선당 한우에서라면 여러분 충분히 그 호강을 누리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소선당 한우 인터넷에서 네. 검색해 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밤늦게 그렇게 먹었으면 먹었으면 입가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뭘로 할 거예요? 1kg 커피죠. 1kg 커피를 해야죠. 네. 1kg 커피로 느끼한 속을 싹 한번 걷어내시면 네. 또 속도 아주 편안해지고요. 또 네. 디카페인도 있으니까 밤에 잠 안 올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1kg 커피와 함께하는 또 일당백 또 1kg 커피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kg 커피는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kg 커피 앱을 저처럼 다운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소선당 그리고 1kg 커피 네. 딥스로스. 고구마부터 네. 한우 1kg까지 목공 깊숙이 집어넣으시면 자, 저희 일탕배 방송은요 귓구멍 깊숙이 넣어주시고요. 네. 저희는 일단 네. 워터게이트 2부로 좀 네. 돌아와 볼까요? 네, 네, 네. 그 전에 우리 정박님 하나 광고하실 거 있잖아요. 네. 플로에서 네. 네, 지식 아사리판 이렇게 치시면 네. 네. 네, 정박의 지식 아사리판 해가지고 원래는 정박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 잘 안 나와가지고 지식 아사리판 이렇게 치시면 지식 아사리판 플로에서요.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여기 또 일당배 안 하는 책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또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식 아사리판도 한번 플로에서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를
다룬 책이 있죠. 네. 미국에서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출간이 된 것 같고요. 그 책 중심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한번 재밌게 여러분께 재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